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가을 날씨가 찾아온 주말, 시민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를 즐겼는데요.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11m짜리 가래떡을 나눠 먹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등산 산자락이 듬성듬성 단풍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직 초록잎과 낙엽잎이 절반이지만 탁 트인 하늘 아래 가을 청취는 가득합니다. 많이 진 것 같아요. 낙엽이 많아서 미끄러웠어요. 작년 가을보다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따스한 가을 햇살로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길가를 따라 가득 펼쳐진 억새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합니다.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너무 좋았어요. 봄 날씨 같았어요. 무등산 볼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예, 아름다운 산입니다. 멋진 산이고요.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걷는 산책로는 웃음꽃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춥진 않을까 외투를 챙겨왔지만 온화한 날씨 덕분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겉옷도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또 벗고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네요. 다가오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를 본뜬 초콜릿 과자 대신 11m짜리 가래떡을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농민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만든 고소한 떡은 시민들의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가을이 찾아온 탓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평년에 비해 3도 이상 높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모임, 일명 러닝크루라고 하죠. 수도권에서는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체육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저녁 9시, 목포 평화광장. 추워진 날씨에도 운동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달리기 위해 모인 이른바 러닝크루입니다. 퇴근한 20, 30대 직장인도 40, 50대 주부와 중장년층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클럽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많은데 저희 클럽은 연령대가 다양해서 아들과 함께 뛰기 위해 나온 아버지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취미가 얼마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실력별로 대열을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널찍한 길을 도는 6km 코스. 혼자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저 같은 초보자도 다 같이 함께 뛰어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km 뛰는데 40분 좀 넘게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30분에서 35분. 유행에 따라 달리기 인구가 늘며 수도권에서는 각종 민폐 논란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 일부 지자체는 5인 이상 함께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직 한적한 코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서 달리기 모임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달리기 장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좀 쾌적하게 달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동의 유행에 힘입어 지역에서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건강한 생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신안군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2024 리브컴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생태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안군의 노력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Second place gold goes to Shinangun, South Korea.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리브컴 어워즈는 올해의 수상도시로 전남 신안군을 선택했습니다. 신안군은 갯벌 보전과 색채 마케팅, 일섬일 정원화 사업,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해 심사단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230개 도시가 응모한 리브컴 어워즈 2024에서 신안군은 인구 7만 5천 명 미만 부문 본선에 올라 폴란드의 오스트로프 등 6개 도시와 경쟁했습니다. You can be in a good position, first in the award, second in helping and developing your communities to serve your people as well. 살기 좋은 도시 금상을 수상한 신안군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또 신안군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세계 인류 시범도시로 선정돼 2년간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아마 한국 자치단체는 최초로 금상 수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온 국민과 함께 그동안 우리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하면서 매우 기쁩니다. 리브컴 어워즈는 UN 환경계획이 공인하는 시상식으로 27년째 지속되는 도시부문 국제대회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모델로 자리 잡은 신안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태 마케팅과 햇빛 연금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생활인구를 들어보셨나요? 정주 인구와 달리 관광이나 일자리 등으로 지역으로 가는 사람까지 인구로 관주하는 개념입니다. 담양군의 경우 등록 인구가 4만 6천 명인데 관광 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는 8배가 많은 4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마다 생활인구를 활용한 인구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철수 이후 새로운 생활인구 찾기에 나선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박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민 6천여 명이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입니다. 상가 곳곳에 빛바랜 임대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상가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퇴근 시간마다 온통 군인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27사단이 해체되면서 1만 명가량의 군인이 사내면에서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텔 같은 거 식당 특히 꽉 찼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군인이 아예 다니질 않아요. 한 2년 전서부터는 부동산 개념이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는 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화천군이 찾은 대안은 교육 정책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오가는 사람들이라도 늘리는 것.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학교까지 등록금이나 거주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3년 전부터 파크골프 확대로 연간 100만 명이 오가도록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비 가성비는 더 산천어 축제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로 겨울철 150만 명의 관광객은 물론 파크골프 등 스포츠 행사로 사계절 교류 인구를 붙잡고 있는 화천군. 인구 2만 3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가 생존을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된 조선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토크 콘서트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의 생존자,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 등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던져줬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난 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업체가 아닌 민간업체까지도 3인 1조 근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